너 진짜 안 사는 거 없지? 아, 진짜 이런 빌딩 영상 합니다. 소라넷 사이트를 기억하십니까? 1999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16년간 유지된 회원수 100만여 명의 국내 최대 불법 성착취 사이트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음지 사이트가 아니라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였는데, 바로 이곳에서 도찰, 강간, 스너프, 윤간, 아동 포르노, 그리고 스와핑에 응하지 않는 여자친구나 아내에게 인터넷에서 모집한 다수의 남성을 초대하여 집단적으로 강간시키는 짓까지 일삼았습니다. 지금도 초대남이라고 검색하면 셀 수 없이 많은 인증글과 후기글이 올라오는 것들이 바로 소라넷에서 유래된 단어죠. 그리고 2019년 또다시 끔찍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절망스러운 점은 수십 명의 어린 여성을 노예라 칭하며 대놓고 성노예를 만들고 여기에는 11살짜리 초등학생마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 친구, 이웃집, 같은 학교 동문일 수도 있는 또래 여성들이 심각한 범죄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참여자 중엔 신고하려고 하거나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은 전무했습니다. 또한 소름 끼치는 것은 양지에 있는 남초 사이트에서는 이미 암암리에 퍼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남초 사이트에서는 진작에 알고 있던 사건을 여성들은 해가 바뀔 때쯤에서야 알게 되었던 거죠. 단지 활동 공간을 옮겼을 뿐 소라넷이 없어졌어도 그 성범죄자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N번방, 그들이 여성을 노예화시킨 단톡방을 일컫는 말입니다. N번방의 개막은 이렇습니다. 자료를 공유하기에 적합한 어플이었던 텔레그램에서 가까시라는 유저가 처음으로 대규모 성착취 카르텔을 계획합니다. 이 가까시 만든 N번방은 2019년 2월부터 생성됩니다. 가까스는 신상을 가린 채 트위터에 야한 사진을 올리는 일명 일탈계 유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이버 수사대입니다. 음란물 유포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증거는 모두 저장되어 있으며 피의자는 조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찰을 사칭해서 여성의 신상 정보를 알게 되면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주는 대신 자신과 약 일주일간 음란한 만남을 갖자고 제시합니다. 거절하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과 섞어서 말이죠. 대부분은 청소년이거나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경우가 많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승낙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일주일간의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스는 약한 수위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한 수위의 사진과 영상을 보내도록 했고, 나중에는 앞서 보낸 사진과 영상을 빌미로 또다시 협박하여 성관계 영상까지 찍게 합니다. 피해자는 일주일만 참으면 이 상황이 끝날 거라 굳게 믿었지만 신상 정보와 더불어 여성의 나체 영상까지 손에 넣은 가해자는 이를 텔레그램 단톡방에 유포시킵니다. 도중에 여성이 거부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시키는 대로 말만 잘 들으면 유포하지 않겠다. 하지만 도망갈 경우엔 공개 아우팅을 시켜 박제하겠다. 라며 대놓고 공지합니다. 범죄자 가까스는 이 단톡방에 번호를 매겼는데 그동안 1번부터 8번까지의 방을 개설했고, 그 외 도망노예를 저격하는 노예 신상 유포방 등 다수의 방이 존재합니다. 방 하나당 피해 여성 1000여 명이 존재했고 그들의 성착취 영상이 수백 개씩 업로드 되었습니다. 채팅방에 참여한 관전자들은 각 방당 300에서 700여 명씩 있었고 N번방의 총 피해자만 최소 70명 이상입니다. 노예 신상 유포방에서는 노예 여성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며 실제 피해 여성의 얼굴과 이름, 나이, 정확한 주소지, 연락처, 더불어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까지 뿌렸고, 이렇게 뿌려진 신상 정보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거나 강간 모의를 하는 남성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때 가까스는 관전자들에게 노예의 신상을 양지에 있는 남쪽 커뮤니티에 널리 뿌리라고 지시하기까지 합니다. 다른 노예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면서 말이죠. 가해자 가까스는 채팅방에 링크가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 단톡방에 입장료를 받습니다. 관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예들에게 더욱더 가학적인 행위를 했으며 야외에서 노출하기나 젖꼭지를 자르거나 칼로 음부에 글씨를 새기거나 가위를 성기에 넣게끔 시켰고, 장애 남성과의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카메라 앞에서 오줌을 싼 뒤 마시게 하거나 가족과의 근친상간을 지시합니다. N번방의 링크는 약 1만원 정도에 팔렸고 이를 이용자들이 되팔기로 3에서 5만원에 팔게 됩니다. N번방이 남성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전파됐던 건 연초부터 N번방을 홍보한 왓츠맨이라는 유저의 존재와 2019년 3월에 터진 정준영 단톡방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성범죄자들을 텔레그램으로 대거 유입시켰기 때문입니다.
마침에는 소라넷의 계보를 이어 성착취물 세계의 파워블로거가 되겠다는 글을 당당히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텔레그램 채팅방 고단방을 블로그에 올렸고, 이 고단방에서 각각의 비밀 채팅방과 1에서 8번 방에 올라오는 여자들의 신상 정보 및 성착취 자료를 홍보합니다. 그 뒤엔 자신의 다른 메신저로 연락을 하게끔 하여 문화상품권 등의 대가를 받고 엠번방의 링크를 공유합니다. 엠번방이 탄생되었을 때 일베와 디스갤러리의 암암리에 퍼져 있었던 것이 7월경부터는 여러 커뮤니티의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중 노예였던 피해 여성 한 명이 신고를 했으나 엄연히 협박에 의한 성착취임에도 불구하고 하비아에 직접 전달한 영상이기 때문에 신고가 불가능하다라며 경찰이 신고를 반려했다고 합니다. 이후 사이버 경찰청에서 여청계에서 강력계에서 다시 사이버 경찰청으로 귀찮고 힘든 임무를 맡지 않으려고 일명 뺑뺑이를 돌립니다. 2월달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카르텔을 만든 각각의 엠번방 이후 현재까지 완장방, 링크 정보 공유방, 당나라, 지인 능욕방 등 유사한 형태의 파생방이 약 3,000여 개 생성되었고, 각각의 엠번방이 신고를 받아 폭파되어도 이미 다른 곳으로 순식간에 재유포되기 때문에 확산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9년 7월 제2의 엠번방인 박사방이 나타납니다. 박사방은 개인 유저들이 단순 공유했던 엠번방의 파생방 수준이 아닌 각각의 엠번방과 비슷한 수법으로 노예 여성 수십 명을 만들어서 그 착취 수준에 따라 조직적으로 방을 나누고 관리한 더욱더 악랄하고 끔찍한 집단입니다. 스스로 마약 대부업을 한다고 밝힌 닉네임 단하나의 별 박사장이라는 유저를 중심으로 박사가 영입한 관리자인 찐, 느무, 김승민, 이기야, 부타 같은 닉네임의 유저들, 그리고 직접 자차에 나선 직원이라 불리우는 박사의 추종자 무리가 있으며, 이 직원들이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잠수탈 경우 직접 찾아가 협박을 하거나 실제 전화로 협박하는 등 오프라인에서의 직접적인 행동대원으로 활동했고, 박사를 견제하는 다른 텔레그램 비밀방 운영자들의 신상을 털어 유포하는 등의 보복행위를 합니다. 실제로 박사가 신상을 공개한 자신을 견제질했던 운영자는 현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며, 후에 인터뷰한 피해자에 따르면 노예들이 가장 무서워한 대상이 이 직원들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박사방은 9월부터 이 세계의 본격적인 지배자로 떠올랐는데,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150만원까지의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1만 명이 넘는 관전자가 있었습니다. 박사는 성착취 영상물뿐만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그대로 기재한 성착취 내용의 소설도 공개했는데, 이 소설로 드러나게 된 피해자의 수만 최소 20명 이상이며 후원금이라고 하는 입장료는 모두 비트코인의 형태로 전달받았습니다. 박사방이 각각과 다른 점은 첫째로 그 잔혹성, 둘째로는 무료 배포도 포함된 각각과는 달리 모든 걸 고액의 유료로만 판매한 점, 셋째로는 조직으로 이루어진 점, 넷째로는 여성의 노예화 수법입니다. 각각은 경찰의 사칭에 일탈계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빼냈지만, 박사는 돈을 빌려준다거나 300에서 600만원짜리 고액 홍보 알바를 모집하는 글을 올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어린 여성들을 유인하거나 SNS를 통해 접근하여 해킹 링크를 전송하고 누군가 당신을 사칭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라며 보낸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합니다. 여기에는 부모님의 사채비 때문에 찾은 여성도 있었습니다. 홍보 알바인 줄 알고 연락한 여성에게는 다시 공고에 적힌 금액을 받는 일은 스폰이고, 홍보 알바는 금액이 적다고 말합니다. 그 금액만큼의 돈이 필요했던 여성은 단순히 데이트해주는 것 정도로만 생각해 승낙하고, 박사는 매칭남을 연락해주겠다며 텔레그램 비밀방에 초대합니다. 알바비를 지급받을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찍어보내게 하고,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메시지 자동 삭제 기능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에 면접을 진행해야 하니 새끼손가락을 든 채 얼굴이 나온 사진을 보내라고 지시합니다. 이때 새끼손가락과 함께 찍은 사진이 노예로 만든 여성들의 징표이자 박사 소유의 노예라는 증표로서 이용되었습니다. 그 후 나체 사진이나 신체 특정 부위의 사진을 요구하고, 망설임이 보이면 수백만 원이 찍힌 통장을 보여주며 매칭남에게 선입금된 금액이다, 면접만 통과하면 바로 보내주겠다 하고 유혹하거나, 어차피 메시지 자동 삭제 기능으로 3초 뒤면 다 지워지니 걱정 말라고 거짓말로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이때 보낸 사진들은 모두 저장되고 있었고, 도중에 여성이 발을 빼려고 하면 앞서 보낸 나체 사진들과 건네받은 신상 정보를 이용해 협박을 합니다. 박사방 피해자의 나이는 최연소 11살부터 30대까지로 가장 많은 것은 10대 후반의 청소년과 20대 초반의 여성이며, 여자아이를 협박해서 그 어머니 또한 노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돈 한 푼 받지 못했고 박사는 자신의 작품에 각인하기 위해 피해 여성들의 몸에 노예나 박사라는 글씨 등을 잉크나 칼을 이용해 새기게 했으며 허벅지 칼빵, 유두 고문, 유두 니들 플레이, 초대남, 문신, 가위로 성기 자극, 칼로 자위, 애널 플레이, 오줌 마시기, 남동생, 사촌동생과 음란행위 지시, 제모, 야외에서 노출, 가슴 고문 등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 후원자들은 자신의 노예녀와 오프라인에서 만나 강간할 수 있게끔 조성하기도 했는데 이때 강간한 영상은 다시 텔레그램 내에서 유포가 됐고 초등학생 여아를 먼저 꼬여낸 뒤 동생이 성착취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중학생 언니가 동생은 놓아달라며 울며불며 시키는 영상을 다 찍어 보냈는데도 둘 다 놓아주지 않았고 심지어 밖으로 불러내서 차 안에서 강간하는 영상까지 촬영 및 유포되었습니다. 박사방은 몇 개가 존재하는지 파악되지 않았는데 박사가 직접 공지한 유료 노예 성착취 방만 총 3개로 그중 피해자들을 폭력적으로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한 스너프 필름 공유방과 양질의 자료를 주기적으로 관리해 수질이 유지되는 방이라는 소개의 고액 후원자방, 그리고 가장 고가인 150만원의 입장료가 있는 방은 관람자들이 원하는 영상을 요구할 수 있는 실시간 노예방입니다. 그 외 입장료 70만원의 위커방 및 여러가지 목적의 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사방에 들어가기 위해선 본인 얼굴과 함께 민증을 찍어 인증을 해야 하고 거래는 전부 비트코인으로 받기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 잡힐 거라 확신하며 되려 유료방 홍보 링크를 올렸고 한겨레 기자가 박사방에 대한 기사를 내니 기자와 기자 가족의 신상을 걸고 텔레그램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는 악랄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인간시장이라는 방에서는 단물 빠진 노예를 개인 유저나 유사 엠번방 운영자에게 팔아 넘기기도 합니다. 박사방에 있던 노예가 추후 가까스의 엠번방 끝번쯤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 텔레그램 내 운영자끼리의 노예 공유가 일어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해당 피해자가 투신 자살을 하여 수사하던 중에 핸드폰 기록을 발견했고 그로 인해 텔레그램 내 성착취 카르텔을 조사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8월 12일 국내 약 2만여 개의 언론사 중에 단 한 곳, 처음으로 언론에 엠번방 사건의 기사가 나왔지만 전자신문이라는 이름 없는 곳에서 기고되어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10월, 성착취방을 만들어 운영하던 25살 김재수가 경찰에 잡힙니다. 김재수는 2월경 텔레그램 내 엠번방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에 경찰에 신고했던 사람입니다. 문자메시지로 112에 신고하자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라는 무신한 답변만을 받았고 이후 경찰의 태도와 단톡방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안도하여 수시로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엔 관전자에서 주도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단톡방 참여자들에게 일주일에 몇 개 이상 성착취물을 올려라 라고 명령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강제 퇴장시키며 이 안에서의 권력을 맛봤습니다. 방이 커질 즈음 박사가 유료방을 개설하는 것을 보고 그동안 모은 성착취 자료를 수십만 원씩 받고 팔기에 이릅니다. 김재수의 말에 따르면 다른 방의 운영자들과 교류하면서 볼 때 대체로 20대 초반 또래였으며 고등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10일 가까시 운영하는 방의 파생방 운영자 한 명이 인천 남고생이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는 일베에서 서로 저격을 하다 얼결에 드러나게 됐고 이를 한겨레에서 최초로 보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11월 11일 경찰이 해당 인물의 수사를 착수합니다. 그리고 11월 12일 만 하루도 안 되어 검거된 범인은 처음 지목된 학생이 아닌 같은 학교 다른 학생으로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 남고생은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여러 방을 운영했는데 공식 링크 방에서만 약 2만여 개의 성착취물 링크를 공유했고 그중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만 전문적으로 모아 올리는 방에는 1,000개 이상의 영상이 있었으며 가장 큰 방의 회원수는 9천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11월 22일 오산에 사는 31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이자는 텔레그램에서 1월부터 8월까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91,890개 중에 2,590개의 영상을 판매하여 2,500만원 상당을 챙겼으나 고작 징역 1년형을 선고받습니다. 11월 27일 김재수가 한겨레와 인터뷰한 것이 구면에 실리게 됩니다. 이후 해당 기사를 작성했던 기자는 길 다닐 때 주위를 돌아보게 만들겠다는 글과 함께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신상이 털리게 되고 현재는 기자 개인의 이름이 아닌 특별취재팀이라는 이름이 바이라인에 적혀 있습니다. 12월 13일 2달 동안 8천여 명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50여 명의 여성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며 일부 피해 여성이 바뀐 주소까지 추적해 사회에서 거의 매장되다시피 만들었던 20대 남성이
성폭력 처벌법상 불법 촬영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 강요 미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2월 초에 재판에 넘겨졌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11월 12일 이후에는 다른 이름 있는 언론사에서도 슬슬 기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공중파나 헤드라인 기사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쪽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성들에게 이 전대미문의 극악무도 범죄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입니다. 2019년 2월에 시작되어 7월쯤엔 양지 대형 커뮤니티에서 남성들이 암암리에 알고 있던 N번방을 11월 중순이 되어서야 여성들이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남초에 있던 남성 그 어느 누구도 여성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사건을 접하자 되려 링크 구걸만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남초에서는 박사가 두 발 없는 장애인이다, 박사가 검거되었다 하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는 롤제로라는 유저의 메시지로만 전해진 사실인데 한 유저의 주장 외에는 진위를 밝힐 수 없으며 이전에 롤제로가 박사의 홍보 및 구매를 유도하는 역할을 했던 점, 박사의 민증이라고 공개한 사진이 거짓인 점, 박사가 체포되었다는 롤제로의 메시지 직후에도 또 다른 박사방이 개설된 점, 박사방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박사의 정체, 근황, 체포 소식은 전부 근거 없는 헛소문일 가능성이 크고 박사방의 존재와 박사의 이름을 양지에 계속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계략일 가능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희대의 악마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악마입니까? 남자 한 명 죽인 여성이 잔인함의 극치라면 이것들은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피해 여성들에게 제가 뭐라고 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의 인격을 살해하는 이런 성범죄 사건에서 끽하면 집행유예나 징역 1년이 구형되는 대한민국에서 감히 선뜻 위로할 수도 희망의 메시지를 읊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고 끝까지 버텨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신속한 수사로 N번방 운영자는 물론 관전자들 모두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고 국가는 더 이상의 솜방망이 처벌과 가해자에게 공감해주는 행태를 멈출 것을 요구하며 해외 서버임을 믿고 빳빳이 고개 쳐들고 다니는 가해자들이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도록 이런 모든 범죄에서 국제공조수사를 적극 요청함과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예방 전담기관 등을 설립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2월 1일에 마감되는 N번방 사건의 청원 주소입니다. 아직 8만 명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SNS 종류별로 여러 번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 더보기란의 링크에서 다들 꼭 한 번씩 청원을 해주시길 바라고 청원이 종료될 경우 새로운 청원 링크를 댓글로 계속해서 공유해 주십시오.